그래서 처음엔 버티잖아요, 얘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팔은 중력에서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 떨어지는 걸 버티니까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스윙하고 접목을 시키면 안 떨어지는 건 내가 버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왼팔과 클럽을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들어주면. 근데 아마추어는 왜 못할까요? 안 떨어지게끔 드는 거예요. 안 떨어지잖아요.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쟤는 맞춰야 돼. 왼팔을 여기서 공적으로 끄집어 내려요. 근데 얘가 다운이 될 때 몸은 가만히 있냐는 거죠. 클럽 헤드가 벌써부터 이 라인 밖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성 동작을 하냐면 얘를 당기든지 꺾든지 중력을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왼팔과 클럽을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들어주면 정말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질까요? 어딨냐는 거예요. 클럽 헤드가. 그럼 여기서는 쟤를 맞추려면 아마추어들은 7번을 8번이나 9번처럼 사용하니까 거리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아마추어 분들은. 이건 어드레스고 여기서 임팩트로 가면 풀리면 이렇게 되고. 근데 보통 아마추어는 여기서 공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아무리 스피드가 빨라도 아마추어 분들이 왜 거리가 안 나가냐는 거예요. 아이언을 치면 압축을 못 해요. 그럼 표현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을 친다고 해서 압축시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왜 눌러 쳐야 될까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헤드가 먼저 가서 공을 맞추려고 하면 샤프트가 뒤로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 로프트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라인 오브 컴프레션, 압축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좋은 골프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아마추어가 엎어치는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놓고 처음부터 힙 슬라이드 없이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게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힙을 회전하기 전에 얘를 타겟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밀면 자연스럽게 이 척추의 스파인 앵글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상체를 이렇게 회전한 상태에서 얘를 밀면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리죠. 최대한 물수집을 잘 뜨려면 최대한 수평면하고 평행으로 던져야 되겠죠. 그럼 제 몸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팔뚝이 어떻게 되죠? 이게 그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 않을까요? 그럼 이 구조가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몸의 원심력이잖아요. 던지는 거는. 그럼 이 팔뚝만 던져지거나 밀어 놓으면 이 클럽 헤드는 클럽 샤프트는 제자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스트로크라는 거예요. 아마추어 분들이 믹스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그럼 벌써 이 머리의 움직임도 움직이고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양발에 5대5 체중을 놓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뒤로 빠져주면 오른쪽 어깨만 뒤로 빠져도 체중이 어떻게 바뀌냐면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로 자연스럽게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호모 켈리는 또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노력이 파워라고 믿는 거래요. 대부분 여기에 속아요. 얘를 힘을 줘서 빨리 내리려고 한다고. 그럼 내 손에서는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지만 그건 스윙 전체적인 틀에 봐서는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곡선 구간을 만나면 가속이 붙으면서 이 끝에 붙어 있는 클럽 헤드의 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선 구간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곡선을 만났어요. 어때요?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가요. 근데 이거를 알면 세게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내버려둬도 오른팔은 잘 접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백스윙 때 원심력을 쓰면 몸이 먼저 틀어지겠죠. 몸이 틀어지고 그 다음 순서를 보시면 손이 오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맨 나중에 따라오겠죠. 그럼 이렇게 따라올 때 얘가 가속이 붙어요. 이 가속이 오른쪽 팔꿈치를 접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틀어진 거는 원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내버려둬도 오른팔은 잘 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피네이션에 관한 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서 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원리를 알아보면 이것도 보시면은 그립 모션인 거잖아요. 액션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액션인 거죠.
자, 클럽 헤드가 이쪽으로 떨어지고 싶어도 뭔가 몸의 움직임인 액션이 가미가 되면 왼손목이 부드러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이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는 움직임이 결국은 뭔가 보일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뭔가 왼손목을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액션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션이라는 거죠. Until you can feel this right there. So the return is up the line to use it. 근데 저도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오해를 했어요. 프레셔 포인트 하니까 여기 1번, 2번, 3번이면 여기에 힘을 주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프레셔 포인트 3번에 압력을 느낀다고 내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얘를 뒤에 놓고 클럽을 뒤에 놓고 몸의 움직임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자연스럽게 여기서의 압력이 변화가 제일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움직임을 프레셔 포인트 1번이라고 해서 오른손 이 부분을 프레셔 포인트 1번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왼손목 코킹이 돼요. 그럼 얘가 더 갈키고 평행이 됐으면 위로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코킹이 됐을 때 이 코킹이 될 때 이제 가장 많이 클럽의 움직임을 느끼는 데가 어디냐면 왼손 세 손가락. 그래서 프레셔 포인트 2번. 그리고 3번은 어디냐면 나는 회전을 안 하지만 라인을 지키려고 하면 회전이 되겠죠. 그때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여기 오른손 검지손가락 이 부분이 프레셔 포인트 3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몸이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에서 백스윙 때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얘가 레그도 만들어져요. 클럽의 무게를 여기서 느꼈어요. 그럼 레그 샤프트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려면 이 부분에서 내가 클럽의 움직임을 제일 많이 느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움직임이 안 느껴지는 건 뭐냐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은 이 검지손가락의 압력은 사라지거든요. 공이 맞아야 되는 자리를 어드레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을 맞추려고 어드레스 상태에서는 왼쪽 어깨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멈추려고 하니까 척추가 숙인 스파인 앵글이 임팩트 순간 표준기 배치돼 있죠. 오른쪽이 푸시가 돼요. 근데 왼쪽 어깨는 어드레스 상태에서 공이 맞아야 돼. 풀을 제한할게. 이게 결국은 배치기 아닐까. 보시면 어깨의 움직임은 오른쪽 어깨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뒤로 빠져주는 거죠. 양쪽 어깨는 척추를 중심으로 붙어 있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여기서 바깥쪽으로 푸시가 되면 왼쪽 어깨는 여기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결국은 제 3자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회전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푸시의 움직임이 풀을 어깨를 여기 회전하려고 하니까 스웨이를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스웨이가 돼.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왼쪽 어깨 끌려온다고 치면 머리 위치가 얘 지키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보시면 어깨의 움직임은 오른쪽 어깨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뒤로 빠져주는 거죠. 양쪽 어깨는 척추를 중심으로 붙어 있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여기서 바깥쪽으로 푸시가 되면 왼쪽 어깨는 여기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결국은 제 3자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회전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푸시의 움직임이 풀을 만들어요. UFC 이 격투기 있잖아요. 안바 건다고 하잖아요. 얘를 이렇게 꺾는 거예요. 반대로 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자 스스로 안바를 걸잖아요. 왜냐면 왼팔을 힘으로 피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얘는 펴지는 건데. 내버려두고. 근데 얘를 그럼 결국 이 헤드는 앞으로 가려고 하죠. 내가 힘으로 왼팔을 피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이 팔꿈치가 이렇게 반대로 꺾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꿈치에 엘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15분 이상 연속으로 연습하지 말래요. 15분 이상 연속으로 하면 내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공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 켈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잠재의식이 중독되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공 200개, 300개 쳤다. 좋은 연습은 아닌 거잖아요. 선수 지망생 애들은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정말 코스에서처럼 하나 쳤으면 그 자리에서 공을 끄집어서 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뒤로 빠져야 돼요.
뒤로 빠져서 공 라인 보고 여기서 들어가서 연습 스윙 하고 들어가서 내가 하고 연습 스윙 하고 치고 안 맞았으면 또 나오고 그러면 정말로 1분에 하나 골밖에 못 치더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연습했던 이 연습이 코스에서 나오지. 연습장에서처럼 그냥 제자리에서 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는 연습장에서는 잘 맞을 수 있지만 코스에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Today. Do you ever get days like that? How'd you do that? You'll learn.